네. 아, 허겁지겁 오고 있는데 여기도 괜찮은 왜 미디어실이 안 열려서 오고 네. 있는데 네.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네. 어떨까 싶어가지고 뭔가 처음에 기획할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좀 더 가까이 오셔서 지금 찍고 있어요 카메라가 벌써? 네, 잡히- 벌써 찍고 있구나. 네. 네. 너무 그러면 이거 오피셜하게 얘기해야 되네요. 아니야. 뭔가가 뒷담화되는 같은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뭐 조명인 만큼 오늘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풀어보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논의하고 있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좀 행정에도 좀 살짝 부딪히는 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하려고 했던 방식이랑 다르게 풀리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 진행하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했으면 그 이후에 이 모임 참여자들이랑 뭘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스터디로 발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것에 대한 뭐 회의비로를 잡아서 얼마씩 준 다음에 이걸로 한번 이거 진짜로 투자를 직접 해본다거나 투자 금이 생겼으니까 10만 원이더라도 생겼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번 투자를 진짜로 실행을 해보는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뭐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 했고 그럼 다른 거라도 뭐가 없겠냐를 막 고민하자고 했는데 그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강의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거면 청년수청에서 이 프로젝트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들이 컸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이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 기준에서 일 진행이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거 합시다라고 회의에서 정했으면은 해와서 회의에서 다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회의를 잡아놓고 이제 실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했다. 그것이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네. 라이뷰의 네. 시청자들께 소개를 한번 하고 안녕하세요. 라이뷰 진행하는 박유라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로 이제 거버넌스 함께 운영 중인 신수연 기획자님 그리고 에른님이라는 활동명을 갖고 계신 에른님이라는 그 단어가 가진 사실 영문으로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LNS도 줄여서 보통 L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외국인 친구들한테 좀 소개하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게 체게바라 본명이에요. 체게바라의 본명이 LNS도 개발한데 그 사람의 제가 어떤 면 동경하냐면은 자기가 목표했던 혁명이 성공을 했어요. 그곳의 권력자가 됐었죠. 쿠바라는 국가에서 거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펼쳤던 정책이 결국 실패를 겪긴 했는데 정치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 과감하게 그 자리를 던지고 다시 백의종군을 하거든요. 여기서 그럼 제가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 혁명가다. 내가 정치를 하는 건 좀 더 나랑 맞지 않았던 일이었어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나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쿠바를 떠나서 또 다른 혁명을 하러 가겠다라고 해서 아프리카에도 가고 콩고 이런 데서도 가서도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고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혁명도 시도하고 그러다 결국엔 미국 CIA한테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 사람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옹호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권력자의 위치에서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 신념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그렇게 좀 나의 신념을 잊지 말고 항상 권력자가 되더라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좀 LNS더라고 해봤습니다. 엄청 흥미롭네요. 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지금 에른님을 네. 에른님이라고 계속 부르면서도 에른님이 이전에 활동하신 군대라는 그 집단과 그 이후에 이렇게 시를 쓰고 지금은 또 문화 기획자로 있다. 그 어떤 동선 자체가 되게 트리거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디부터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학생 때는 시를 썼었죠. 시를 썼었는데 학교에서 교수들한테 좀 사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좋은 그룹이었죠. 그곳에서 계속 사사를 받으면서 교수의 말을 잘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갔다면 저는 아마 어딘가에 등단을 했고 계속 시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을 만한 계기이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흐름들이 맞나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대학을 시를 쓰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100일장을 나간다거나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대상 문학상이나 이런 데 투고를 한다거나 할 때 심사위원들이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그렇게 느꼈었고 그러다가 대학교에 오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어디 학교들의 교수인 거죠. 결국엔. 고등학생 때는 그 심사위원들한테 잘 보이는 글을 써야 되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교수한테 잘 보이는 글을 써야지 교수에게 점수를 잘 받고 계속해서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만약
만약에 제가 거기서 대학에서 더 나아가서 등단을 한다고 친다면 등단을 위한 어떤 심사위원들이 또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또 평가를 받을 텐데 기성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상 또는 출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한테 잘 보여야지 시집을 내거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방금 말한 이런 어떤 결정 권한이 있는 권력자들이 넓게 봐도 한 상위 3% 정도가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권력 구조를.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나는 정말 내 시를 쓰고 있는 걸까? 내가 쓰고 있는 시가 정말 내가 원했었고 내가 상상하는 대로 쓰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그 상위 3%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스스로가? 의문을 어렴풋하게 느끼다가 어떤 등단을 거부하는 모임에 되게 그런 모임들은 분명히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정파라고 할 만한 어떤 정규적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좀 이질적인 사파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에 의해서 그 선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이 잘 보이려는 글과 네. 에르님이 방향성을 갖고 써나가고 싶은 글의 갭이 많이 컸나요? 저는 좀 크다고 느꼈었던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뭔가를 써가면 그러니까 교수들 포함 학생들이 다 같이 앉아서 교수들이 피드백을 해주고 다 같이 합평을 하면서 이후에 그 제출했던 시들을 교수들이 고쳐줘요. 다음 주쯤 되면 그게 메일로 날라와요. 교수들이 첨삭을 해줘요. 수정이 된 메일이 날라오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열정적이고 나에게 대한 어떤 애정이겠죠. 애초에 그 문창단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것도 전체 학생이 한 40명쯤 된다 치면 5명 정도가 채 안 되거든요. 사실 학년마다 다르긴 한데 또 뭐 선택받은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부터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 시는 왜 항상 이렇게 교수에 의해서 고쳐지는 거지? 내 시는 왜 내가 쓴 그 채로 존재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고치는 거는 내가 판단해서 고치는 건데 맞아요. 타인이 고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좋은 시고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는 그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 이게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리마인드는 없었나요? 네. 돌이켜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 고민을 왜 해가지고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갔으면 등단을 하고 그냥 지금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시집 한두 권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아예 글을 안 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근데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또다시 나는 반항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있죠. 어쩌다가 이제 네. 군대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셨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 시기를 가난하게 보냈었고 농담처럼 말을 하는데 밥 한 끼 사 먹을까 시집 한 권을 사 읽을까를 고민했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고 쓰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던 게 하숙집을 살았는데 하숙집에서 아침 저녁을 밥을 주고 점심을 안 주니까 점심은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내가 1, 1학번이라서 5,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는 학교 앞에서 먹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 돈이면 시집 한 권을 사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죠. 밥 한 끼를 사 먹을까? 시집을 한 번 사 읽을까? 고민하다가 저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점심을 굶고 시집을 사 읽었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 벌 수 있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와중에 군대라는 것을 가야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부딪혔었고 그러면은 그냥 군대를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교를 좀 지원하게 됐었던 그리고 이 판을 좀 떠나 있고 싶었어요. 좀 벗어나 있어 보면은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 이 권력자들을 뭔가 새롭게 해석하거나 새롭게 바라보면서 또는 나의 이 반항심을 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군대라는 어떤 수직적 조직 어쨌고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수직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곳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막연하게 하면서 지원을 했고 붙었죠. 붙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기획자로 네. 이 판에 오시게 된 어떤 계기는 어떻게 마련됐나요? 그것도 군대인 건데 군대에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나랑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군대에서 규정에 맞춰서 일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어떤 정해진 규칙과 법과 규정이 있고 그것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일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융통성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벗어나려 하는 시도들이 많거든요. 상급자는 A로 하라는데 규정대로 하면 B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규정대로 B를 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급자는 내가 하라는데 무슨 말이 맞냐는 형태의 언어가 나오죠. 심지어 저는 재떨이 던지는 것도 제가 맞진 않았지만 제 옆으로 날아간 적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녁을 준비하던 참에 제가 맡았던 보직이 정훈장교로 간 보직이었는데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신교육 관련한 보직이고 그래서 문체부나 타부서들이랑 문화예술 쪽 부서의 일들을 좀 다루려면 다룰 수 있었어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길래 너무 하는 거 없나? 뭔가를 내가 일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던 참에 그게 딱 눈에 들어왔고 그런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제가 받아와서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알게 됐던 기획자분이 혹시 전역하시냐 그러길래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거냐 해서 어학연수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냥 가지 말고 옆판으로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저는 어학연수를 나가겠다 했죠. 당시에는 확고했었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준비를 했고 스페인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고 전역을 하고 이제 어학연수를 나가기 전에 잠깐 서울에서 스페인어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쌀쌀한 취미에 그때 한참 빠져있을 때라서 춤이나 추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좀 군대에서 보냈다 보니까 일을 안 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춤추고 놀면서 그냥 스페인어 공부하면서 어학연수 나갈 준비해야지 하면서 좀 보냈어요. 한 반년 정도를. 그리고 20년도에 나가려고 제가 계획을 세워놨고 어학원 다 알아봐놨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에 이제 교수랑도 컨택을 좀 해놨어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근데 그 교수가 너무나도 엄청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고 자기가 추천해줄 테니까 꼭 오라고 그렇게 얘기가 끝났던 상황이었어요. 1년 정도 그냥 어학당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학원을 가야지 생각했던 건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 시기였네요. 네, 맞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산이 됐고 몇 달을 방황을 하다가 그때 그 선생님 생각나서 찾아갔더니 자기가 볼 때는 충분히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쭉 듣다가 그분이 제안을 했던 게 그냥 공공재단이나 이런 데 한번 가서 1, 2년 일을 해봐라. 그러면 아마 입학의 흐름이나 일을 하는 방식들이 보이고 잘할 거라고. 공무원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문화행정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었고 1년 좀 넘게 일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거구나 파악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판으로 흘러 기획자가 됐습니다. 네. 옆길로 새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예술이 왜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고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고 특히 문화예술계에 없는 사람들이 항상 자주 질문하는 예술이 있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왜 필요해?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어? 거기에 왜 세금을 써야 돼? 결국엔 제가 지금 또 석사는 사회학을 해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세 가지 요인으로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 인간이 결국에는 의식주만 해결되면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여가를 어떻게 즐기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도와 만족도는 올라가고 노동이 끝난 이후에 내가 잠을 자는 것도 저는 사실은 어떤 문화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예술도 어떻게 보면 문화의 큰 영역 카테고리 안에 더 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 왜 필요해요 보다는 문화가 왜 필요해요를 좀 더 중점으로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다. 이 문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예술만 없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불가능한 존재인 것 같거든요.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에 대해서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동물들도 자기가 태어나서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간은 태어나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샌가 알아요. 내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언젠가 죽겠구나. 그럼에도 우리는 잘 살아가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살아가고 있고 재미를 찾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내가 유한한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처럼 느껴지겠죠. 일반적으로는 철학적인 질문을 풀어내는 일은 예술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밌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감동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엄청난 고대 때부터 그들은 언어가 없던 시절부터 그림이라는 것을 그렸고 노래를 했겠죠. 제사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춤을 췄겠죠. 정말 고대의 기록조차 되지 않았던 그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성행해 왔던 거거든요. 결국 인간은 재미를 찾아가고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재미를 찾다 보니까 예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왜 해요나 이제 왜 필요해요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그런 질문을 왜 하냐라고 전 다시 되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문제겠습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이제 6명의 기획자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어떤 기획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모였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가 변형되고 모였기 때문에 수정되면서 모였기 때문에 또 다른 제안이 생기고 모였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 기획안이 점점 더 분리되고 집중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겪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에른님한테 감히 예측할 건데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칙과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런 게 사실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 흐름에 따라서 정말 사소한 이유로 그게 변형되거나 혹은 망가지거나 이렇게 네.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디벨롭이 된다거나 이 과정을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잘 지내고 있고 그 불편이라 일부 불편한 것도 맞아요. 사실은 왜 불편하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큰 목적과 당위가 정해졌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기로 가야 된다 쳤을 때 가는 길에 어떻게 일직선으로만 가겠어요. 좀 돌 수도 있고 흐트러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저기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돌아서 한참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좀 놓치는 일들이 번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고요. 저희 6명 모두가 여기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초창기 때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떤 함께 공동의 합의를 했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속으로는 난 저거 아닌데라고 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발의를 따로 하진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동료 찾기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에서 움직이자고 합의가 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그러면 그 대주제를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 대주제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그리고 좀 불편했던 점은 완전 초창기 때가 좀 그랬던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제 기준에서는 너무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없어 보이는데 우리의 시작이 6월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공부할 시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빨리 뭔가를 정해서 그걸 어떻게 실행할지를 논의하고 조립하고 각자 일해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무가 잘 안 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궁태훈 대리가 꽤 애를 많이 먹고 있구나라는 게 사실 후반에도 보였고 지금도 좀 보이는 바는 있고 특히 진진진도 좀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맥락을 한 번에 다 짚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거 왜 해요?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제 사업의 특징들이 보면 태훈 대리도 이게 처음에 이게 100% 입력이 안 되니까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왜 해야 돼요? 왜 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엄청 많았어요. 그도 이제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일이었을 테고 하니까 그런 질문들을 했겠구나 싶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경제 쪽은 좀 아쉬운 면이 크다. 무엇보다 실무도 전혀 우리가 잘 안 하게 되고 저도 의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인지했을 때 이걸 우리가 직접 실무를 해야 되는 건데 뭔가 말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해봤자 말만 듣고 다들 멈춰 있겠지. 아니면 내가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진진지는 또 이제 저도 의지가 있는 프로젝트고 좀 마음이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서들은 실무를 좀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에른님이 기획하고 계신 이제 2가지의 프로젝트 이름이 나왔는데 네. 2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한쪽은 저도 풀네임을 잘 못 외우고 있어요. 이제 경제 관련된 건데 시발점은 이거였어요. 왜 예술인들은 가난한데 이건 어쩔 수 없는 통계적인 사실이잖아요. 청년 예술인들은 가난하다. 예술 활동만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없다. 부가적인 다른 일들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들한테 뭘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얘기들을 해줘서 이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일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현실적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있었던 사업이었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경제라고 하기보다는 좀 큰 카테고리가 된 것 같아요. 세무사분도 섭외를 해서 세금 관련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노무사분도 섭외를 해서 지금 계약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술 외에 어떤 노동들이 또 있을까? 대안적 노동이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분을 또 한 분을 섭외를 하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강의들만 쭉쭉쭉쭉
진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제 욕심대로면은 참여자들한테 말을 안 하고 이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이제 회의비 형태로 잡아서 10만 원씩 준 다음에 그걸로 한번 주식 계좌를 만드는 법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보고 그래서 일부라도 얼마 사보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주식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고정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보다 예술인들이 훨씬 이런 거에 더 밝고 더 잘 알고 더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 수입이 뭐 금액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들쭉날쭉한데 그러면은 내가 일을 쉬고 있는 보통 1, 2월에 대부분 쉬잖아요. 뭐 길게 쉬면 한 4, 5월까지도 쉬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쉬는 동안에 나에게 발생하는 수입은 뭐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질문을 몇 년 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주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이제 얼마라도 받는 식으로 이것들이 삶이 영위 될 수 있어야 된다. 주가가 상승해서 그걸 팔아서라도 내가 삶이 영위 된다고. 사실 근데 저는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내 자산이 늘어나가는 것에 목적이 좀 크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배당금이 월에 한 몇십만 원만 나오더라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고민을 해서 실행까지 어려울 수 있더라도 고민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하나하나씩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주식 사는데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한 10,000원, 20,000원부터 한 주씩 사는 것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조차도 시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식은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거리감을 엄청 두잖아요. 제가 바로 그래 그 생각.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진진지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진입한 건지 진입할 건지 진입하고 있는지 두 번째 이제 에른님의 맞습니다. 프로그램. 그게 진입에 대해서 고민하는 클럽이 되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클럽처럼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 보자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이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라네요. 저에게도. 정말 진짜 기획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을 이렇게 지켜본다, 관찰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에른님을 보면 굉장히 지금 볼 수 있는 것부터 지금 관찰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그거를 언어화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밟고 있는 땅을 관찰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예비예술인 사업을 또 이어서 했고요. 그런 참에 이제 또 발생했던 문제의식은 이 예비예술인 사업을 보니까 예비예술인 사업 작년에 참여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올해 뭐 하는지를 제가 진심을 담은 사업에 참여자들이었고 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연락하고 지내요. 어떻게 살아요? 뭐 하고 있어요? 요즘 뭐 프로젝트 어떤 거 하면 붕 떠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이 사업 한번 참여했다고 해서 이게 진짜 허들은 끝도 없이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던 참에 올해 예비예술인 사업에 작년 예비예술인 사업 참여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일부러 고정 참여자로 데리고 오고 또 신규 참여자를 절반 받아서 이걸 좀 믹싱해가는 구조로 가져가고 싶었던 요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르코에서 그거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생애 한 번만 참여 가능하다.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상 최초 발표 지원 사업이고 모두에게 한 번의 발표 기회만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저희 사업 이 명대로 진입한 건지 할 건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고민이 또 있겠구나. 진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넘어섰더니 내가 이제 진입한 건지 할 건지 그치. 이런 딱 모호한, 여기 그렇죠. 이 포지션에 생기는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의 고민도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이 포지션을 내가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올해가 닥쳐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또 풀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참에 이 사업에 들어왔었고 진진 소개를 더 드리면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회의를 하는데 다은님이 엄청 운동권적인 스탠스를 내보이시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저랑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진입은 했는데 이 다음 스텝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책 사업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하는 그런 운동적이고 영구적인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제 다은님이 대상도 크게 저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고 네네네. 일단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했고 저의 공동의 목표는 이 진진진이라고 하는 이 시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이들이 고민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청년의 절청에서 연속 사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델화를 해놓을 테니까 그것과 관련된 연구도 해놓을 테니까 가져갔으면 좋겠다. 당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고 싶다도 그건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청년의 절청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진진지를 네네.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되게 좋은, 되게 연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이런 네. 것도 사실상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네. 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잘만 되면. 네. 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네. 이 청년예술청의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지원할 당시와 지금이 어떻게 변화의 폭이 있는지 요걸 이제 마지막 네. 질문으로. 네. 페이퍼를 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기획서를 쓴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기획서를 보는 사람들이 좋아할 말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그 대학교에서 시를 쓸 때와 네. 되게 비슷한 상황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수능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수능을 한 거고. 청년예술청이라는 곳을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겠다는 요 프로젝트가 청년예술청과 맞기는 한데 청년예술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포용적인 자세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초점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 어떤 위계적인 부분을 그냥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형태는 그냥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 있을 때 그 커뮤니티가 안전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문제의식은 진입 시기의 친구들이 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다. 안전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백서 같은 걸 만들겠다. 그것을 위한 연구들도 좀 하고 사례들도 좀 모으고 해서 청년예술청에서도 활용을 하길 바라고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각종 공공기관들에도 위포를 하고 싶고 제가 재단 근무했을 때 저는 그 조직이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위계 풍경이 강하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재단부터 공급을 하고 이외에 또 이제 다양한 예술 집단들에게도 이걸 공급을 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들이 안전한 커뮤니티가 되길 바란다라는 이런 형태의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6명의 기획자가 구성이 되고 요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흘러나오는 네. 거네요. 저는 이제 쓰고 들어와서 바꿔도 되냐고 물어보고 바꿔도 된다고 하면 좀 방향을 바꾸려고 원래 고려를 하고 근데 그것도 되게 썼던 중요한 거거든요. 일인 것 같긴 해요. 음, 식견이 넓으셔서 아닙니다. 기획적인 아이디어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백서가 나오고 그 백서가 이제 실제 예술 활동지에서 그 사용이 되기까지 그게 네. 약간 뭔가 상식처럼 통용이 되고 그렇게까지는 조금 더 다른 장치가 필요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어쨌든 구성원으로서 한 번씩 읽어볼 만한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거버넌스 함께 기획하고 계시는 네. 에르네스토 에른님과 이제 라이브 인터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